창원 마산항이 전국에서 9번째 크루즈 기항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항지로 선정되면서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경남에서는 국민연금을 받기 전 소득 공백을 겪는 어르신을 위한 경남 도민연금이 새롭게 도입돼 관심이 쏠립니다. 올해 경남 지역 달라지는 제도 짚어봅니다. 부산과 경남 시도민 절반 이상이 행정통합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 경남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13일 마지막 회의를 갖고 최종 의견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경남 곳곳에서 신년 인사회가 열렸습니다. 경상남도를 비롯해 각 정당에서도 지방선거 승리 등 올해 각오를 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창원 마산항이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신규 크루즈 기항지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전국에서 9번째 크루즈 기항지에 이름을 올리면서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요. 지역의 분위기를 표영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창원 마산항 일대입니다. 마산항은 지난해 12월 국제 크루즈선이 드나들 수 있는 신규 기항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이번 결정으로 마산항은 전국에서 9번째로 크루즈 기항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항지로 선정되면서 해외 크루즈 선사를 대상으로 한 포트세이즈 행사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기항지 관광 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기대되는 건 관광객 유입입니다. 수천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도심과 인근 관광지로 이동하면서 지역 상권에도 낙수 효과가 기대됩니다. 저희들 아무래도 가깝고 인근적이다 보니까 여러 축제나 이렇게 했을 때 아무래도 효과가 많이 나지 않겠느냐. 특히 주변에 어시장하고 창동하고 또 가깝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민들의 기대도 큽니다. 마산항이 물류 중심 항만을 넘어 남해안 해양 관광의 거점으로 도약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항도 기업단들이나 그다음에 우리 상인들이나 그 설에 대해 가지고는 크게 민감한 반응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역대 없던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아주 큰 기대감으로 부풀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제도 분명합니다. 접근성 개선과 함께 지역만의 특색을 살린 관광 콘텐츠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단순한 경유지에 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관광 흐름이 단체 중심에서 개별 관광으로 바뀐 만큼 이에 맞는 제도 개선과 상품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개별 여행으로 많이 오시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크루즈 내렸을 때 버스로만 이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 지역의 유명한 관광지만 그냥 수박 그들기식으로 하고 가실 거라 크게 효과는 없을 거고. 마산항 크루즈 기항지 선정이 일회성 호재에 그칠지 지역 관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5일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2026년 경남 신년 인사회가 열렸습니다. 경남 상공회의소 협의회와 경남신문이 공동 주최한 이번 인사회는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최재호 경남상의협의회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박 지사는 인사회에서 지도자들이 본분으로 돌아가면 나라가 바로 서고 경남이 발전한다며 근본과 기본을 다하는 책임 행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새해 경남 도정 슬로건으로 2026 공존과 성장의 경남, 희망 점프, 행봉 업으로 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신년 인사회에서 올해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5일 오전 경남도당 민주홀에서 새해 신년 인사회를 열고 다가오는 지방선거 필승을 위한 결의를 다짐하며 경남의 미래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허성무 경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해 민홍철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당원 등 15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3.15 묘역 참배와 봉화 묘역 참배, 권양숙 여사와 문재인 대통령 예방 등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세력의 완전한 종식을 의미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내란 세력 종식을 위한 제압을 위한 최전선에서 뛰어주실 장수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도 이날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강민국 경남도당위원장을 포함해 경남 지역구 국회의원, 박완수 경남도지사, 도내 시장군수 당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압승했던 국민의힘은 올해도 경남 18개 모든 시군에 단체장을 배출하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중심의 선거가 돼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원하고 국민들이 원하고 도민들이 원하는 후보를 좋은 상품을 내셔야만이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당이 먼저 처절하게 변화와 개혁을 하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입니다. 올해 경남에서는 국민연금을 받기 전 소득 공백을 겪는 어르신을 위한 경남도민연금이 새롭게 도입돼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2026년 경남 지역 달라지는 제도를 전주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부터 경남에서는 경남도민연금이 시행됩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의 노후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경남도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대상은 1971년부터 1985년 사이 태어난 소득이 있는 도민입니다. 경남도민연금은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도와 시군에서 8만 원당 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0년간 매월 8만 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1,30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만 60세 이후 5년간 지급됩니다. 경남도민연금 누리집을 통해 사업에 신청하고 NH농협 또는 경남은행에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신청 기한은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며 연소득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경남도는 첫 시행인 만큼 참여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향후 제도 정착 여부에 따라 지원 규모를 조정할 방침입니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60세를 기점으로 연소득액이 한 31% 정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되면 그만큼 이제 사회 취약계층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 경남도민연금은 스스로 내가 경제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는 연령대가 되기 전에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다. 이런 기회를 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6.25와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 지급하는 명예수당은 월 15만 원과 월 1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돌봄 서비스는 확대되고 어르신 의료 건강관리 지원도 한층 강화됩니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비수도권 10만 5천 원, 인구 감소 우대 지역 11만 원, 특별지역은 최대 12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또 시군민 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늘리고 경남도가 보험료를 지원해 도민 안전보험이 도입됩니다. 떠나는 청년을 붙잡기 위한 제도도 마련됩니다.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와 구직 활동을 위한 지원이 늘어납니다. 또 다른 지역의 청년들을 유입시키기 위해 경남형 청년마을 조성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대중교통비를 최대 54%까지 환급해주는 K패스 사업도 이어갑니다. 배달라이더와 대리기사 등 고위험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가 신설됩니다. 산재보험료의 본인 부담금 중 80%를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양한 경남 제도의 변화는 경상남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부산과 경남 시도민 절반 이상이 행정통합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 경남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말 부산과 경남 성인 4,04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53.65%가 행정통합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산이 경남보다 찬성률이 높았습니다.
행정통합과 관련해 지난 2023년 6월 여론조사에선 찬성률이 35.6%, 지난해 9월에는 36.1%였지만 이번 조사에서 약 16%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공론화위는 오는 13일 경남에서 마지막 회의를 갖고 최종 의견을 발표한 뒤 의견서를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지역을 이끌 일꾼들을 뽑는 선거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3가지 관전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지방선거는 지역 정책과 닿아 있는 선거지만 정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반영되는 선거기도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결과 어땠을까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울을 비롯한 12곳에 승기를 꽂았고 더불어민주당은 5곳에 불과했습니다. 정치권이 최대 승부처로 본 수도권에서도 유사한 결과였는데요.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3석 중 2석을, 기초단체장 66석 중에 46석을 가져갔습니다. 당시 선거 결과를 두고 이른바 허니문 효과가 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선에 영향을 받아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압승할 수 있었다는 해석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 허니문 효과가 관건인데요. 다만 정부 정책 심판의 성격이 짙을 경우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달라지는 정치적 구도도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천 경쟁이나 당내 갈등 과정에서 표심이 엇갈릴 수도 있고요. 제3정당의 약진도 예측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선거구 획정이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은데요. 지역구 재편에 따라 특정 정당에 우세했던 지역이 불리한 지역이 되거나 경합 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변수가 있지만 지방선거 승패를 가르는 것은 결국 지역 민심입니다. 지역 소멸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각 정당과 후보자는 균형 발전 공약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공약들도 표심을 흔들 중요한 열쇠입니다. 또 청년 유권자가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지역의 미래가 유권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생태환경교육을 강화합니다. 초중고 각 한 곳에 생태환경교육 연구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중학교에 부산의 환경과 미래 교과서를 보급합니다. 또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아우르는 부산형 생애주기별 환경교육 표준안을 새롭게 마련합니다. 특히 학생들이 일상에서 생태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 숲과 텃밭 등 체험형 학습장 조성을 지원하고 탄소 중립 제로 웨이스트 실천 학교 운영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경남도 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의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제환경위는 경상남도는 우주항공산업 매출의 75% 이상이 집중된 대한민국 최대 우주항공산업 집적지라며 경남의 진흥원이 설립되면 정책기획과 현장 실행 간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단순한 지역 유치 논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위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기준으로 진흥원 설립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25일 제4차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이 공식 추진과제로 확정됐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학생 맞춤형 수업과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이끌 융합인재 40명을 선발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5일 본청 강당에서 2026년 교육 전문직원 공개 전형 합격자에게 합격 통지서를 수여했습니다. 일반과 전문 영역을 합쳐 모두 40명으로 분야별로는 유치원 4명과 초등 18명, 중등 18명입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수여식에서 교육 전문 직원으로서 함께 고민하고 역량을 발휘해 경남교육에 큰 힘이 되어주길 바라며 앞으로의 행복하고 보람 있는 전문직 생활을 응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